예, 방금 소개받은 원종현입니다. 사실 내용이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이게 시간 내에 될까 좀 걱정인데요. 아무튼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먼저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ESG를 얘기하면서 저희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는 아마 거의 빼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ESG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이 ESG에 앞장서야 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저희는 왜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그 답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지금 가지고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 저희 국민연금의 저희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국민연금에 대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말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좀 몇몇 분들이 좀 세 가지의 지금 오해를 좀 많이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아직도 이제 국민연금 관련 얘기를 할 때 국민연금 관리공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관리자 빠진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현재 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운용부서 쪽이 아니라 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로서 보건복지부 하에 있는 그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저희가 이게 잘 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저희가 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가 기금운용위원장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기금운용위원회는 순수하게 가입자 단체인 그 근로자, 그 다음에 사용자, 자영업자들의 단체로서 구성되어진 순수 지금 민간인으로서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결정하고 있는 것은 기금 운영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로 하고 저희의 모든 기금 운용을 지금 책임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자꾸 이게 앞에 뭘 눌러도 잘 안 되는데 혹시 죄송합니다. 발표 중에 이게 어떤 거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 파워포인트 제가 잘 못 따라오고 그런가요? 예.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순수하게 지금 민간의 전문 그 가입자 대표로서 구성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선택에 있어서의 정확한 독립성을 저희가 제일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이거 다루는 데 있어서 현재 아마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아마 관심과 기대를 거는 이유는 아마 국민연금 저희가 기금이 약 지금 840조 정도 아마 그리고 이제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어떠한 투자자로서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아마 기대서부터 시작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물론 수탁자 책임이라는 그 기조 하에 기업과의 꾸준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ESG는 아직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탁자 책임을 먼저 전제로서 얘기를 합니다. 즉 그러고 수탁자 책임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가입자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가입자의 이해를 맞추에 대한 최대한의 부합성에서의 저희는 ESG라는 개념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하게 되는 수탁자 책임실에 있어서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 투자, 이것은 일종의 ESG를 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저희가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의 ESG를 기반으로 한 그 투자 주주권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아마 많은 분들의 말씀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도 저희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재무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그 투자의 중심이었었고 사실은 여기에 많은 펀드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즉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고 떠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월스트리트 룰에 기초한 어떤 방식이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거의 모든 기업에 있어서의 1대 주주, 2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월스트리트 룰대로 그대로 팔고 떠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투자의 수익률 상에서도 불행한 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빠진다는 것 자체는 자본시장 전체에 커다란 위험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근거로 해서 이 기업을 좀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의
근거이고요. 바로 이것이 저희는 인게이지먼트라는 개념으로서 기업과의 대화를 하는 방법이고, 그 기업과 대화에 있어서 아마 테이블 위에다가 까는 것이 기본적으로 ESG의 근본 원칙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ESG를 저희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어떤 기업의 앞으로의 수익률을 봤을 때 국민연금의 사실은 일종의 투자 호라이즌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는 투자를 30년, 40년이라는 한 가입자가 가입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지급할 때까지 하는 전생애를 저희는 그 타임 호라이즌으로 잡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당연히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견실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바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저희로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은 굳이 우리가 어떤 재무적인 요소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부터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임활동 근거가 있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저희가 늘 주장하는 ESG의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ESG를 지향하고 저희가 그쪽을 추종합니다만은 여러 자리에서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 국민연금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과제, 즉 제도의 지속성과 가입자의 이익까지도 사실 하나의 틀 속에서 넣고 그 부분을 저희는 고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ESG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좀 버겁고 힘든데 우리가 이런 것 부분까지도 국민연금과 상대해야 되라는 식의 어떤 부담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저희의 운영의 기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하나의 펀드가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의 큰 틀로서 어떻게 하면은 가입자가 퇴직 후에 안정된 소득이 국가 사회보장 제도로서 유지돼 나갈 것이냐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는 ESG에 대한 기본 요구에 가입자 보호라는 가입자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가입자라는 자체가 어떤 펀드처럼 특정 집단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가입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서 환경의 문제겠죠. 많은 지금 당진 발전소를 근거로 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해 문제로 그들의 가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 아니면은 어떠한 그 하청에 대한 그 거대 기업의 갑질로 인해서 가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 사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희로서는 관심 갖게 되고 그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장기 지속성과 함께 그런 부분과 발맞춰 나갈까라는 것은 우리의 꾸준한 과제로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자 평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ESG의 그 투자로 한 행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저희가 인게이지먼트를 중심으로 한 지금 주주권을 중심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ESG를 중심으로 본다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마 앞부분에서 아마 ESG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히 보고 있는 것이 환경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 청정,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사회 부분에서는 좀 더 많죠. 그 인적 관리 및 인권의 문제, 산업 안전의 문제는 아마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을 테고요. 하도급 거래, 제품 안전, 공정 경쟁. 근데 이런 부분은 이 SG가 이래서 어떤 기준으로서 논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희는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될 가입자 이익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충실한 어떤 과정에서의 ESG 지표를 어떻게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해볼까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가버넌스인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ESG 그럽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ESG가 E와 S와 G는 공평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평선 상에서 저희는 놓고 보진 않습니다. G를 사실은 기본으로 해서 즉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바람직한 아까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맞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바람직한 회사의 경영구조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E와 S를 지향하는 쪽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G에 좀 더 지금까지 방점을 찍어서 많이 해왔었고요. 앞으로도 여기에서의 바람직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가버넌스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영향은 저희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E하고 S는 앞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볼 것인데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보는 요인은
그것이 착한 투자라던가 아마 맨 앞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람직한성이 아니라 E하고 S에 있어서의 부분이 간과하는 순간 이거는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국민연금이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E하고 S 부분이 잘 안 되는 기업의 같은 경우는 그들이 또 하나의 비재무적인 위험을 지게 되는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인게이지먼트의 그 관심 대상으로서 사실은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조 속에서 저희는 ESG를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ESG에 대한 뭐 환경이라던가 필요성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금 해주셨으니까 지금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 특히 TCFD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환경 기준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서 분명하게 인식을 지금 한다는 사실을 인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어떤 저희가 그 위험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로서는 지금 사회적 위험이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아마도 요즘에 많이 나오게 되는 사회적 위험인 바로 즉각적으로 소비자로부터의 불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배척 내지는 아마 법적 제재로서가 넘어가게 되는 부분으로서의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서 저희는 간주를 지금 함으로써 ESG에 있어서 이해하고 S를 상당하게 지금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적 변화에 있어서 제일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주주로서 이제 기업의 건전한 그 가버넌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갖출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단기주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업 집단에 대한 그 조정으로서 장기성, 그 다음에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될 어떤 비대면 이사회 문제라던가 그 주주총회 활성화라던가 주주를 좀 중심으로 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저희는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어떤 이후에서의 그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 지배 구조와 이사회의 의무는 저희가 가장 바탕으로 깔고서 관심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실무 가이드 부분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ESG가 장기적으로 바람직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고는 해도 투자자 입장인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E하고 S는 사실은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아마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E하고 S는 비용인과 동시에 하나의 커다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 비용이라기보다 일종의 그 투자로서 볼 수 있는 보험료겠죠. 사실은 그쪽 관점으로 보는 거지 E하고 S가 그쪽에 대한 집중 투자나 E하고 S 잘함으로써 오히려 뭐 더한 이익을 얻겠다,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들보다 좀 더 나은 이익을 얻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얼마만큼 관리하고 특히 비재무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장기성을 어떻게 봐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우려와 지금 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글로벌 규제들이 이제 강조되면서 특히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지금 S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규제들이 나오는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의 위험 인자의 요소들, 물론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업에서 소비하는 비용과 그럼으로써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느끼게 되는 혜택에서의 아마 차이성은 아마 기업들이 상당한 좀 고민거리로 갖게 될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상 아니면은 어떤 협약상 나타나게 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그 차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하면 지금서부터 우리는 경감해 나가면서 좀 더 그 나은 아니면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함께 맞춰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투자자로서의 아마 관심을 가져야만 할 가장 포커스의 지금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다시피 현재 글로벌 ESG 규제는 점차적으로 지금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 이거는 2019년도까지밖에 뭐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인재는 초반에는 각각 기업들이나 각각 사회단체 쪽에서 썼던 ESG 규제의 부분들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정부 규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정부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무형의 아니면 상당한 부분에서의
그 규제적 비용으로서 지금 간주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비용을 미리 이때 크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ESG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시를 좀 더 확실하게 함께 만들므로써 거기에서의 발생되어지는 위험 인자를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해 나갈까라는 부분들이 아마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도대체 ESG가 뭐야라는 얘기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ESG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명의 국민이 있다면 아마 5천만 개의 ESG 개념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다양한 부분이고 사실 그것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 스토이시 코드, 아까 CSR도 있었죠, 스토이시 코드 있었죠. 뭐 이외에 지금 아마 임팩트 투자도 있죠. 이 각각의 개념들이 너무나도 다른 방향에서부터 사실 발전해 오면서 이것이 하나의 점으로 좀 수렴하다 보니까 각각에서의 그 수렴점들에 있어서 어떤 합의성들을 좀 못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의 문제는 저는 그래서 누구나 ESG에 대해서 관심 매우 높습니다. 기업들도 ESG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봤을 때 문제는 ESG를 지금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ESG를 우리가 볼 것이냐,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아마 얼마 전에 나온 뭐 가벼운 유머인데요. 현재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거는 빛의 속도보다 ESG 스페셜리스트가 생기는 속도가 훨씬 더 높다는 지금 조크가 나올 정도로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ESG가 갖는 사전적 개념은 그냥 우리 삶의 그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캐치해야 될 ESG의 요인과 그 분명을 잡느냐라는 입장에서 저희 국민연금은 먼저 단언하건대 리스크 부분으로서 사실은 접근을 한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너무 좀 크게 보실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ESG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저희가 보는 건 사실 좀 좁은 부분에서의 한정된 부분의 ESG라는 것이고 비재무적이라도 수치화 계량화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거죠. ESG 퍼징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ESG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들 역시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린워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실 이건 그린워싱을 좀 더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CSR을 지금 하면서도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서의 너무 오버된 그 기업 홍보 내지는 아마 그 본질적인 리스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서의 어떤 ESG에 대한 과대적인 해석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ESG가 있어야만 하는데 저는 ESG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어떤 상황으로서 지금 가게 될 것에 대한 우려 사항들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ESG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ESG의 기준을 만들거나 뭐 KESG 같은 식의 어떤 그 틀을 만들기보다는 공평하게 공시함으로써 이것을 모든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에 있어서의 그 투자 방법 역시 하나의 어떤 그 지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지금 바람직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ESG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래서 G를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하고 건전하게 만들까가 아직까지로서는 저희가 지금 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강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환경 분야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들은 뭐 당연하게 생기는 거, 사실 이거는 투자자인 저희가 걱정하기보다는 아마 기업이 좀 더 앞장서서 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 ESG를 중시하는 어떤 투자자에 대한 어필함에 있어서 저희의 역할은 기업은 아마 글로벌리한 위험과 앞으로의 필요 요소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의 자세는 그 중에서 진짜를 할 수 있는, 즉 조용한 착한 사람을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화두, 그 다음에 조용한 착한 사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의 길을 어떻게 열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기업의 대응 과제인데요. 이 기업의 뭐 대응 과제임과 동시에 제가 마지막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그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업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마치 상호 견제와 마치 그 상호 어떤 대립의 관계로서 지금 봐주는 것 같은데요. 기업에 있어서 기업은 저희가 봤을 때 기업이 성장해야 국민연금의 수익률, 좀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모든 가입자의 이익과 부합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와 동시에 기금운용본부에서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관심 갖는 건 어떻게 하면 기업이 더 잘 될까, 즉 하나의 동반자 관계임을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한번 어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 투자자인 인게이지먼트는 일종의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급한 지금 어드바이저 내지는 아마 컨설턴트로 아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많이 저희의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아니면은 이쪽에서의 실무 부서들과의 어떤 좀 더 바람직한 대화와 인게이지먼트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통로들이 더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아무튼 얘기를 다 지금 하려다 보니까는 제가 조금은 지금 두서없이 말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